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마케팅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워크의 이창욱입니다. 저는 오늘 코비드-19 팬데믹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이 현재 지난 시점에서 비즈니스, 특히 마케터분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깐느 라이언 라이브 이벤트에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 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워크는 1985년 광고 회사만 많고 광고 트렌드를 제대로 제안해줄 회사가 없다라는 데이비드 오길비의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케터 여러분들 요즘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먼저 유튜브와 페이스북 광고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틱톡과 요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은 이런 새로운 채널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켓 환경에서 팩트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에만 의존한다면 수억 또는 수십억까지 마케팅 비용으로 낭비하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워크는 비효율적인 마케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사이트와 팩트 기반으로 제공되는 워크의 정보는 마케터분들이 자신있게 결정을 내리고 위에 매니지먼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 높은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요 카테고리가 서비스 카테고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도 오늘 역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워크 가이드 리포트입니다. 약 100명 이상의 인하우스 리서처분들이 제공하는 마케팅 인사이트 자료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라이브 스트리밍 주목을 받잖아요. 라이브 스트리밍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 회사와 브랜드가 어떻게 마케팅에서 기회를 찾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워크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125개국과 19,000개 이상의 우수한 마케팅 사례 연구에서 상품 카테고리와 지역, 타깃 소비자 연령대를 포함한 다양한 필터링 기능으로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워크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효과적인 광고 지출을 계획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과 상품 프로바이더 글로벌 약 1,200곳 고객사에서 저희 워크 서비스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다음 마케팅 성공 케이스를 만들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 저는 마스크를 벗은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 오피스를 대표하고 있는 이창욱 이사고요. 저희 워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이제 지사를 설립해서 이제 막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비드-19 1년 후라는 주제로 마케터가 알아야 할 인사이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가장 큰 변화는 온오프라인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팟캐스트 이러한 새로운 채널의 등장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는 혼란스러웠죠. 그로 인해서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로축이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 지출, 가로축이 소비자들의 미디어 활동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소비자의 미디어 활동은 5개 광고,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굉장히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미디어 광고 지출이 줄거나 이러한 소비자의 늘어나는 활동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미디어 활동은 40% 늘어난 반면 그에 상응하는 광고 지출은 10%도 증가하지 않았고요. 가장 우측에 보시면 e스포츠 활동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광고 지출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 앤 오프라인 양극화가 새로 떠오르는 미디어 채널.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영상과 같은 이런 디지털 채널로의 예산 이동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제 설문에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스마트 TV를 통한 이 스트리밍 광고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광고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삭감되었던 TV 광고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특히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채널 등장에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역시나죠. 캠페인 효과 ROI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답변입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개척하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시도,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가 커지면서 어드레서블 TV나 팟캐스트 그리고 게이밍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큰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광고가 요구하는 이 짧은 제작 기간과 리드 타임이 중요해지면서 광고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바빠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의 변화 기회에서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주제는 이커머스의 미디어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지난 1년간 전통 광고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네이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이 온라인 미디어만큼은 계속 성장을 하였죠. 근데 이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강자가 있었는데 바로 쿠팡이나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강자들입니다. 이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광고하는 것이 더욱더 필수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네이버에 광고하는 것보다 배민이나 마켓컬리에 광고하는 케이스의 ROI가 훨씬 높게 나오고요. 이러한 이커머스 광고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대면 환경의 최대 수혜자인 이커머스 리테일 점유율 증가는 놀라운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코로나 이전, 현재, 이후의 이커머스 리테일 점유율을 보고 있으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소비의 이커머스 전환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신선 제품을 포함한 이 식료품을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이커머스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의 그 고객 경험 개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회복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늦기에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형태를 미국과 유럽의 회복을 통해서 전망이 가능한데요. 소비자들은 코로나 락다운이 완화되면 일단 매장으로 가죠. 그동안 억눌렀던 소비 수요를 이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내가 매장 안에서 얼마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연성 있는 소비 형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위에 보시면 온라인에서 먼저 결제 후 매장에서 수령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패션 카테고리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이미 결제를 하고 제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헛걸음 할 일이 없죠. 재고나 컬러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밑에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제 선 구매 후 결제 시스템이 주목을 받으면서 유통업체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유튜브, SNS 영상 및 통합 브랜드의 인기 상승에 따라 전통 TV 광고 시장의 고전.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전통 TV 광고는 이제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아서 앞으로 이제 점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마켓과 소비자 환경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비디오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전통 TV 시장의 지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 전통 TV 시장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20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에서 2021년에 다시 플러스 성장이 예측이 됩니다. 확대되고 TV로 이동하는 유튜브 소비. 한 달에 얼만큼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통계 자료인데요. 한국은 이미 2019년 1위였지만 2020년 그 격차를 더 많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시간 가까이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2021년에 이 변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모바일이 아닌 PC도 아닌 TV를 켜놓고 커넥티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유튜브가 전통 TV 활동에 이제는 직접적인 미업이 될 수 있고요. 대량 도달 가능성과 결합된 이런 리닌 소비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점점 강조되는 콘텐츠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두 분의 연사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채널이 아닌 컨텐츠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영상 구독 서비스의 구독자 수와 이들의 SNS, 쉽게 말해 이들의 페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시청자를 같이 넣어놓은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는 그 넷플릭스 자체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SNS 채널에서 영상 시청자가 오히려 더 많았는데요. 드라마 이 컨텐츠는 넷플릭스에서 보고 뭐 출연자 인터뷰라든지 뭐 클립 영상을 주요 그 SNS를 통해 전달하는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제, 지난 1년간 우리 모두가 주목한 채널 틱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틱톡 열풍으로 2021년 44%의 마케터분들이 틱톡 광고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답하였고요. 이는 그 아래 39%의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정보 중심의 그 페북과는 상반되죠. 영감과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이닝에 집중한 틱톡은 대중문화의 브랜딩을 위한 분명한 역할을 맡으면서 특히 인플루언서와 같이 겹쳤을 때 이런 캠페인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020년 틱톡 사용자 활동은 빠르게 증가했고요. 다른 어떤 경쟁 앱보다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16개의 마켓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는 앱 1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12개 국가에서도 모두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가 진행한 이 후기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나는 더 많이 사용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틱톡에 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틱톡은 이런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달률이 아직 다른 SNS 플랫폼에 뒤처져 있고요. 특히 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틱톡 문화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틱톡 사용자 5명 중 4명,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틱톡 사용자 5명 중 4명은 페북, 유튜브, 인스타도 함께 이용하고 계십니다. 즉, 틱톡은 다른 플랫폼을 대체하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더불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케터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광고에서의 그 반응, 소비자의 반응이 아직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틱톡의 성장을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틱톡 사용자들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 앱에서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이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의 소비가 자리를 잡으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고 이러한 수요를 틱톡이 분명 채우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에서는 과연 우리 브랜드가 어필할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스토리를 분명히 사용해 틱톡과 함께할 것을 추천합니다. 틱톡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브랜드 인지도, 메시지 전달, 그리고 선호도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퍼널 효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틱톡 역시 새로운 소셜 쇼핑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지금 추가하고 있고요. 퍼널 사이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미디어의 마지막 변화는 게임 및 e스포츠입니다. 끝이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게이밍 산업 트렌드, 그리고 현재 중단되고 있는 혹은 취소되고 있는 기존 전통 스포츠 경기로 인해서 e스포츠는 브랜드들에게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채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중 3분의 1은 올해 게임 또는 e스포츠에 투자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e스포츠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 하던 채널에 벗어나지 못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e스포츠와 브랜드의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오류인데요. 게임을 만들고 SK처럼 팀을 만들어서 브랜딩에 활용하거나 또는 이벤트를 주최하는 기존 모델들은 이제 관련 제품을 만들고 메타버스 또는 트위치를 포함한 게이머들에게 이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IP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화이트 스페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급증한 트위치 소비인데요. 게임 중심 온라인 플랫폼 트위치의 고객은 코로나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게임 마켓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트위치는 아직까지도 한 7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게임이 점차 이 사교의 장이 되고 e스포츠가 이제 여가 활동으로 발전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오퍼튜니티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은 캐나다의 트위치 스트리머 포키마네인데요. 팔로워가 700만 명입니다. 일본의 1위 라면 브랜드죠. 니신 같은 경우에는 리그 오브 리전드 중계하는 포켓몬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전 세계 리그 오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서 게임하면서 니신 라면 먹는 모습을 연출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 케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광고에 대해 수용적인 게이머들은 광고를 광고에 나오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훨씬 더 높았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을 무료로 하는 대신 광고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가치 교환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게임 안에서 광고를 시청하는 것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미디어 변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온오프라인 미디어 양극화, 메타버스, 그리고 팟캐스트와 같은 새로운 채널 등장입니다. 두 번째, 이커머스 공룡들이 유통을 점령하고 있죠. 미디어 마켓도 이제 통합하려고 한다. 세 번째, 온라인 미디어가 모바일 영역을 넘어 TV 그리고 디지털 5개 광고 등 다양한 인터그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네 번째, 틱톡의 질주는 계속되지만 현재 낮은 광고 성과율과 서브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녀노소의 여가 활동으로 진화한 이 게이밍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오퍼튜니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이후 실제 소비자들이 광고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기대하는 것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글로벌 웹 인덱스와 함께한 조사고요. 젊은 고객분들은 광고의 이런 엔터테이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감성적인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연령대가 높은 고객분들은 제품의 정보와 기능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이랑 달라진 게 없었고요. 단 젊은 젠지 세대 역시 두 번째 불과 2%죠. 2% 차이. 제품 정보에 대한 기대를 두 번째 높은 기대 가치를 응답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는 제품에 대한 이런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러한 갈증이 굉장히 높아졌다. 코로나 발병 초기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점들을 뽑자면 밑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된 광고 지긋지긋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업과 브랜드들이 TV 광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TV가 사실 아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밑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광고를 기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매체보다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NS의 광고 지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종종 과도하다거나 이렇게 좀 침투적이다라는 인식이 많고요. 이메일 광고보다도 선호도 지수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광고라도 이 SNS에 나와서 봤을 때 신뢰성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NS에 대한 이 현명한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특히 55세에서 65세 세대에서는 SNS 광고가 재미있다보다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침투적, 과도함, 방해됨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그 고령층의 온라인 활동이 당연히 늘었죠. 근데 젠지 세대들이 하는 방식을 고령층에게 적용하면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차별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해 그 영국의 그 로이드뱅크에서는 영국 그 고령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날로그 그 10잔말 풀이의 형태를 웹 광고로 진행했는데, 텔레그래프와 이제 구독자의 56%가 웹페이지를 방문했고, 그중 44%가 앱을 다운받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캠페인은 작년 영국 그 캠페인 미디어에서 금융 분야 최고의 캠페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광고입니다. 브랜드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한 광고입니다. 이에 대해 점점 더 이 마케터의 관리 기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 채널의 수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매체 간의 측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를 방해하는 광고, 나와 관련 없는 광고, 어디든 따라오는 것 같은 광고, 대표적인 애드폴루션이고요. 밑에 보시면 지나치게 타겟팅된 광고,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코로나19 광고 지긋지긋하다고 답했는데, 그 같은 대상으로 했을 때 코로나19를 신경 쓰지 않는 광고를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네, 우리 마케터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공유드린 이 인사이트가 앞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